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운을 끌어당기는 19가지의 절대 법칙,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운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데는 중요한 사고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운은 한 방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그대로 불운의 늪에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어 라며 불운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에 실패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차피 운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도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이 대학에도 좋은 교수님이 있고 재미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뭐든지 많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유익한 4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불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불운에 직면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운은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한 진짜 불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아직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행운을 잡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안 풀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차피 뭘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잘 풀리고 한 가지는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몸 길이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습니다. 벼룩이 한 번에 뛰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치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벼룩의 한계를 시험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벼룩을 캔에 넣어놓고 투명한 뚜껑으로 닫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었지만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 실험을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행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정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행운이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가고 선순환이 작용해서 운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해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세이고 이미 충분히 운이 강한 사람인 셈입니다. 행운은 있다. 행운을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다.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에서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 아래 존재하는 일종의 감춰져 있는 신비한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식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의식과 잠재의식은 상호작용을 하며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해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큰 힘이 있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의학 시험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환자의 통증을 지속해서 억제하기 위해 마약류의 일종인 모르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마지막 날로 모르핀 대신 생리식염수를 환자 몰래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모르핀을 처방받는 어느 날처럼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치료 효과가 없었지만 모르핀과 같은 효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플라세보 효과라는 또는 위안제 효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환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라세보 효과 역시 일종의 잠재의식 자기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암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히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상사가 급하다며 일을 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아, 어쩌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 실수만 없게 일하자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일하지 않았던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결국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암시를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플라세보 효과로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을 믿으면 행운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행운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하고 믿으면 적극적인 암시를 주도록 해보면 결국 행운이 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 행운이 있거든 하고 말해보자. 더 큰 행운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책과 많은 명상가들이 확언의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길 원합니다.